Engineering Economics, 경제성 공학, Replace Analysis, 대체 분석, 동영상 강의입니다. 네, 미국 대학자들 보고 있습니다. 세상 사는 건 다 똑같다. 전 세계 모든 대학생들은 다 똑같다. 이런 느낌입니다. Deadlines, me. 그러니까 데드라인의 이 쓰나미가 나를 덮치고 있는데 나는 이러고 서 있는 거죠. 이게 실제 사진은 아닐 것 같아요. 아니면은 실제 사진이라면 이게 평지가 아니고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각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려다보고 있고 파도가 어느 정도는 치지만 나를 덮쳐오는 각도는 아닌데 이제 요 사진 각도상 좀 그렇게 보이는 그런 상황인 거죠. 어쨌든 이제 이 사진을 올린 사람이 의미하는 바는 쓰나미처럼 이 파도가 덮쳐오는 데드라인의 그 느낌을 전하고 싶은 거죠. 네. 누구나 공감하죠. 이런 느낌을 이제 막 미칠 것 같은 심장이 죄어드는 그 압박감이 있는데 그래도 뭐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다음에 Let me check when's the deadline. Yesterday. 이게 되게 유명한 짤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유명하다는 게 아니라 이 할아버지 짤이 되게 뭐 그러면 되겠군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할아버지 짤로 이게 셔터스탁이나 뭐 이런 데서 이제 공개 이미지로 돈 내면 쓸 수 있는 이미지로 이제 활용되는 짤인데 이 할아버지 표정이 굉장히 유명하죠. 데드라인은 언제였지? 한번 보자. 어제네? 뭐 이런 뜻입니다. 이 뭐 우리 학생들도 흔히 있는 일이죠. 제가 선생님으로 이제 있으면서 제일 답답할 때가 학생들이 데드라인을 안 지켜서 아예 점수를 못 받거나 심지어는 과목을 이제 페일하는 경우죠. 아예 이제 F를 받거나 재수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태로 끌고 가는 경우인데 당연히 안 그래야죠. 당연히 안 그래야 되고 너무 큰 잘못인데 뭐 어쩌겠습니까? 이제 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그래서 좀 안타깝다. 뭐 그런 생각입니다. 안타깝다. 그리고 다른 걸 하나 볼까요? 네. Can we please start a support group for procrastinators? 제가 이 발음이 되게 안 돼요. procrastinators? 네. procrastinators. 이게 procrastinators가 미루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야, 우리 이렇게 미루게 하는 사람들을 위한 서포트 그룹, 그러니까 지원 모임, 뭐 이렇게 도움하는 모임, 서로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 모임 같은 그런 모임을 좀 가질까? 우리 서로 헤쳐나가기 위한 그런 모임을 좀 가져볼래? 동아리 만들래? 모임 만들래?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랬더니 tomorrow 내일 하자 이런 뜻. 이게 데드라인이랑 같은 얘기라 가지고 네, 뭐 이것도 뭐 흔히 있는 일이죠. 흔히 있는 일이고 뭐 이게 미루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고통인 거죠. 그래서 우리 이거 자꾸 미루면 안 돼. 우리가 이걸 극복하기 위한 어떤 정신 훈련을 하자. 내일부터 뭐 이런 뜻입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네. 보면 me panicking over exams, then panicking over lack of time, and then panicking because I'm panicking. 이렇게 패닉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안 가르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종이봉투 같은 걸로 이렇게 하라고 어릴 때부터 가르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래서 과호흡을 막고 이게 이산화탄소를 넣으면서 이제 각성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이제 좀 진정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숨을 크게 들이쉬게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짤방 내용은 내가 시험이 이제 다가오니까 이제 패닉하고 있어. 혹은 시험을 보고 있어서 패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험 때문에 패니킹
패닉하다가 패닉에 빠졌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또 패닉에 빠지고 그리고 내가 패닉에 빠졌다는 것 때문에 또 패닉에 빠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미쳐가는 이것도 뭐 네. 여러분들도 다 공감하는 그런 내용일 거고요. 침착해야 되는데 침착해야 돼라고 하면서 이제 침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세상 대학생들은 다 똑같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는 짤방들입니다. 네, 대체 분석 문제는 예제를 보는 게 제일 좋고요. 물론 개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계산이 좀 많아지고 이제 상황 설명 자체가 좀 현실적이다 보니까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으악 싶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익숙해지기를 바라면서 제가 이렇게 기말고사에 나올 법한 그런 서술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그젬플 0901 로스팅 기계입니다. 로스터리 샵에서 로스팅 기계 교체를 고민하고 있다.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비싸겠지만 네. 값을 단순화한 겁니다. 현재 사용 중인 로스팅 기계는 8년 전에 200만 원에 구입하였다. 현재 중고로 팔 경우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당근 가격이 50이라는 거죠. 현 기계를 계속 사용하려면 40만 원 정도의 수리 비용이 청구된다. 앞으로 5년간 사용할 경우 연평균 25만 원의 운영 및 유지 보수 비용이 예상된다. 5년 후에는 가치가 없어져서 중고로 팔 수 없다. 여기까지가 이제 현재 그 디펜더의 얘기입니다. 방어자산, 방어자의 그 내용을 보죠. 이제 우리가 조목조목 한번 따져보면 8년 전에 200만 원에 구입하였다. 이거는 두 가지 조건. 과거이고 변하지 않는다. 내가 이거를 그 방어자를 계속 쓰건 이 오래된 로스팅 기계를 계속 쓰건 안 쓰건 8년 전에 200만 원에 구입했다는 사실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얘는 매몰 비용인 거죠. 네, 그래서 이건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지워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 풀 때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는 놨지만 이건 매몰 비용이라서 여기에다가도 내부자 관점에도 외부자 관점에도 안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우면 돼요. 얘는 매몰 비용입니다. 매몰 비용. 그 다음은 조금 달라요. 그 다음 나오는 얘기는 중요합니다. 현재 중고로 팔 경우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얘의 현재 가치가 50만 원이에요. 얘의 현재 가치가. 현장비 가치가 50만 원이고 T0 시점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면 봤지만 내부자 관점에서는 그게 안 쓰여요. 근데 외부자 관점에서는 디펜더를 그대로 쓴다라고 했을 때는 외부자 관점에서는 이게 마이너스로 쓰입니다. 마이너스가 되죠. 마이너스가. 근데 얼마나 마이너스? 이게 연간 등가로 바뀐 겁니다. 50만 원을 연간 등가로 바꿔서 외부자 관점에서는 쓰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 기계를 계속 사용하려면 40만 원 정도의 수입 비용이 청구된다. 이거는 똑같아요. 네, 마이너스 40이 든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40이 든다는 거고 이거는 A로 바꿔서 내부자 관점이건 외부자 관점이건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5년간 연평균 25만 원의 운영 및 유지 보수 비용이 매년 발생하니까 A로 바꿔도 25만 원이죠. 뭐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5년 후에는 잔존 가치가 아예 없어요. 0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도 0이니까 쉽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비용은 현장비 가치, 수리 비용, 운영 및 유지 보수 비용 요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계산하는 건 조금 이따 스프레드시트로 보고요. 그 다음에 도전자가 챌린저죠. 네. 챌린저 뭐 혹은 그냥 CHL이라고 쓰면 되는데 챌린저 입장을 보겠습니다. 새 기계를 구입할 경우 250만 원이 필요하다. 구입 비용이 250만 원이라는 거죠. 이거는 뭐 당연히 쓰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50이 당장 들어요. 이걸 이제 연간 등가로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5년 현 기계는 팔 수 있다. 이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 기계 50만 원에 팔 수 있어요. 그래서 내부자 관점법에서는 그게 플러스 50이 돼요.
근데 외부자 관점법에서는 뭐라고요? 파는 게 당연한 거예요. 원래 내 거가 아니에요. 판다는 거는 그냥 걔를 빼고 내가 사는 거기 때문에 없어요. 요 차이가 있는 거죠. 네. 위에서 점과 동그라미, 여기는 동그라미와 점 이렇게 반대로 바뀌었죠. 네. 그 다음에 5년간 연평균 5만원의 운영 및 유지 보수 비용이 든다. 연평균 5만원. 5만원 5만원 그대로 써주면 되죠. 이미 A니까. 5년 후 중고 가격이 100만원 정도 될 거다. 5년 후에 플러스 100이 있어요. 이걸 연평균 비용으로 따져주면 플러스 17이 되죠. 플러스 17.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고려해야 될 게 좀 더 많아졌죠. 구입 비용까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습니다. 잔존 가치가 있다 보니까 이 네 개를 도전자 입장에서 고민해야 됩니다. 근데 챌린저가 두 개가 있어요. 챌린저 1이 있고 좀 다른 색깔로 할까요? 챌린저 2가 있습니다. 리스로 도입하는 경우 구매 비용이 안 들어요. 네. 현 기계는 팔 수 있어요. 그래서 현 장비 처분은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내부자 관점에서는 현 장비를 처분할 수 있으니까 나한테 플러스인데 외부자 관점에서는 원래 내 거 아니었으니까 그냥 걔 빼고 내가 인수하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5년간 연간 리스 비용이 40만원 마이너스 40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건 양쪽 다 똑같습니다. 운영 및 유지 보수 비용은 5만원 이것도 양쪽 다 똑같습니다. 리스기 때문에 리스 종료 후에 별도의 비용이나 처분 이익이 없다. 그러니까 잔존 가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좀 간단해지죠. 얘도 세 가지만 고려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안 선택이 디펜더, 챌린저 1, 챌린저 2 요 세 가지를 고르는 겁니다. 이걸 EUAC를 다 계산을 한 다음에 내부자 관점으로 계산을 했다 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구입이 제일 비싸고 유지가 그 다음 리스가 제일 싸요. 그래서 5년간 연 7%로 계산을 했을 때는 리스가 제일 좋다. 리스를 선택하자.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챌린저 2가 선택이 되는 거죠. 이걸 스프레드시트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그젠플 0902를 한번 보죠. 할인율 여기다가 적어 놓고요. 우선 현 장비, 신규 구입, 신규 임대 요 세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현 장비 같은 경우 구입 비용 이건 매몰 비용이니까 사실은 계산을 안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현 장비 가치가 50만원인데 우선 내부자 관점으로만 보겠습니다. 내부자 관점에서는 얘 고려 안 해요. 내가 그냥 있는 거 쓰는 거니까. 그 다음 수리를 하면 연평균 40만원이 듭니다. 이걸 그럼 A로 바꾸면 이자율 7%, 기간은 지금 5년이거든요. 5년. 네. 기간은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 마이너스 40을 현재 가치로 해서 미래 가치는 없고요. 하면은 마이너스 9.76의 비용입니다. 네, 연평균. 운영 및 유지 보수 비용은 25만원인데 매년 들어가니까 그냥 25만원이에요. 잔존 가치 없다 그랬으니까 이거 그냥 더하면 되거든요. 네, 더하고 비용을 이제 크기만 보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앞에 달아줘서 부호를 바꿔줍니다. 34.76입니다. 34.76. 그 다음에 신규 구입을 하는 경우에는 구입 비용이 250만원이 들어요. 이거 비용이죠. 그래서 역시 7%로 5년 동안 250만원의 현재 가치를 나눠주면 연평균 60만원이 됩니다. 연평균 61만원 정도가 되네요. 현 장비를 처분하는 게 내부자 관점에서 이익이죠. 왜냐하면 내가 새 기계를 사니까 헌 기계는 팔아서 돈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250. 그래서 요 두 개를 쌤쌤 치고 마이너스 200만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외부자 관점 계산할 때를 위해서 남겨둔 건데 그럼 50에 대한 또 7% 5년 동안 50만원의 현재 가치에 대한 5년 연평균 금액은 12만원이 플러스가 됩니다. 요 두 개가 서로 상쇄되는 거예요. 부호가 달라야 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운영 및 유지 보수 비용이 연간 5만원이니까 이것도 그냥 5만원 그냥 써주면 됩니다. 잔존 가치가 문제인데요. 이게 100만원이 F로 발생을 하는 거죠.
5년 시점에. 그러면 이걸 A로 바꿀 때는 플러스 100만 원이 발생을 하는데 할인율 7%, 기간은 5년, 현재 가치는 없고 미래 가치가 100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 5년 동안 플러스 17만 원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을 싹 다 더해주고 이제 비용이 원래는 마이너스였는데 이제 플러스로 크기만 보자.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36만 3,900원이 나오고요. 신규 임대를 보겠습니다. 연간 리스 비용 40만 원, 똑같이 40만 원이에요. 현장비 처분은 플러스 50만 원이 되는데 여기서 본 것과 똑같이 7%의 기간 5년, 현재 가치 50만 원을 해주면 연평균 12만 원을 버는 것과 똑같다. 운영 및 유지 보수 비용 5만 원인데 매년 발생하는 거니까 그냥 5만 원 써주면 돼요. 그대로. 네,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잔존 가치 없으니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이거 그냥 복사해서 붙인 건데 0이죠. 그래서 이거 쭉 다 더하면 네, 마이너스 붙여주면 32만 8천 원이 됩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게 제일 작고 그 다음에 요거 구입하는 게 제일 비싸다. 이렇게 됩니다. 외부자간점법으로 뭐가 달라지냐? 현장비를 그대로 쓰겠다라고 할 때는 이 현장비를 팔아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데 못 버니까 마이너스라는 기회비용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면 이 50만 원에 대해서 5년 동안 이 50만 원의 현재 가치가 마이너스가 된다. 그럼 여기서 주의할 건 이게 음수라는 겁니다. 음수가 나와야 돼요. 비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비 가치 50만 원을 내가 그대로 깔고 앉은 셈이 되니까 내가 50만 원을 내고 얘를 쓴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12만 1,900원을 매년 낸다.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더해주면 EUAC가 늘어났죠. 신규 구입을 하는 경우에도 보면 다른 건 다 똑같은데 현장비를 처분해서 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외부자 관점에서는 그 현장비가 내 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현장비를 처분하는 게, 그러니까 신규 구입을 하고 현장비를 안 쓰는 게 나한테 아무런 플러스가 안 돼요. 현장비, 기존의 로스터리 기계가 내 거가 아니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리스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직 외부자 관점에서는 현장비를 그대로 쓰겠다라고 할 때 그냥 그거 두고 가세요. 제가 50만 원 내고 쓸게요. 라고 하는 그 로스터리 가게를 새로 인수하려는 사람의 입장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은 달라졌지만 똑같이 요 12만 1,900원만큼만 다들 커졌어요. 정확히. 예. 그렇기 때문에 크기의 순서나 크기의 요 격차는 똑같다. 얘랑 격차가 2 정도 나면 얘도 2 정도 나오고 얘랑 4 정도 나면 얘도 3.6, 네, 그 정도 나오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달라지지만 대안 선택의 순서나 격차는 달라지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이제 대체 분석의 이제 두 번째 문제 구조, 문제 유형, 최적 교체 주기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 문제의 일단 정의, 개념부터 한번 보죠. 분석 문제가 유효 수명이 무한대, 실질적으로 무한대는 없으니까 아주 긴 경우를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많이 써야 되는데 우리 업장이 뭐를 카페면은 뭐 한 1, 20년 할 건데 자영업자의 마음은 다 같죠. 내가 이걸 진짜 오래오래 성공적으로 잘 할 건데 그러면 이제 들어가는 물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커피 머신이라든가 아니면 로스터리 기계를 가지고 있다던가 아니면 뭐 냉장고라든가 이런 거를 계속 사야 되는, 몇 년마다 한 번씩 바꿔야 되거든요. 뭐 정수기라던가 이런 걸. 그랬을 때 얼마마다 바꾸는 것이 가장 좋을 거냐? Optimal Replacement Interval이 얼마냐? 몇 년마다 재구입을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면 예를 들어서 4년마다 바꾼다 그러면 요때 구입, 요때 이제 당근 하는 거죠. 재판매하는 거죠. 잔존 가치가 남으니까.
또 구입, 또 당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나가는 돈, 비용이고 이거는 나한테 들어오는 돈이니까 이걸 합쳐서 1년부터 8년까지의 평균으로 따지면 요 정도가 되죠. 네, 전화가 와서요. 네, 전화가 왔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구입 당근 한 거에 이제 이걸 연평균 8년 동안으로 봤을 때는 이거를 물론 계속 더 뒤에도 더 반복이 되지만 이렇게 쭉 똑같이 더 해도 계속 다 똑같은 게 반복되는 거죠. 똑같은 높이가 계속 반복되니까 연평균 비용으로 아까 말한 AC나 EUAC가 어느 정도 될 거냐라는 걸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이제 구입과 지금 당근 재판매만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다른 것들도 있으니까 이제 여러 개를 고려해서 뭐 4년마다 살지, 8년마다 살지, 뭐 또 다른 기간마다 살지 이런 걸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도대체 어떤 것들을 고민을 해봐야 되냐? 이건 이제 요 간격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려고 한 거고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될 거냐를 보기 위해서 이제 비용 구조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비용 구조에서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누게 되는데 첫 번째가 캐피털 리커버리입니다. 얘가 캐피털 리커버리입니다. 캐피털 리커버리. CR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그 장비의 도입 처분, 그러니까 구입 당근, 요게 도입과 처분이죠. 요거에 따른 비용이에요. 그래서 보면 요게 4년마다 한 거고요. 만약에 8년마다 하는 경우에는 여기가 구입 당근. 화살표 크기는 똑같은데 아무래도 노란색이 더 크니까 노란색이 띄엄띄엄 있는 8년이 이 평균 높이가 이쪽이 훨씬 낮죠. 그죠? EUAC가. 그래서 이게 4년마다 할 때의 캐피털 리커버리 높이면 얘는 8년마다 할 때의 캐피털 리커버리의 높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기 인터벌이 길어지면 캐피털 리커버리가 줄어듭니다. 4년에서 8년으로 왔더니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높이가.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했다시피 구입 비용과 처분이익, 잔존가치 이 두 가지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고정되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고정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보통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오늘따라 글씨가 안 써지냐. 네. 보통 그렇게 가정을 합니다. 또 하나는 운영 및 유지 보수 비용입니다. 이거 왜 위로 가야 되는데? 또 전화가 왔네. 죄송합니다. 오늘따라 전화가 많이 오네요. 네. 요 두 가지만 이제 우리가 보는 그 아까 봤던 요 두 가지만 봤던 그 CR 캐피털 리커버리와 달리 운영 및 유지 보수 비용 Operation and Maintenance Cost O&M 보통 이제 O&M이라고 불러요. 네, 지금 요 그래프 요 그림에 나타나는 거고요. 얘들은 그 한 종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되게 많은 것들이 포함이 돼요. 예를 들면 운용 비용, 수리 비용, 소모품 비용 뭐 등등등등 포함되는데 그걸 이제 다 합쳐서 Operation and Maintenance 운영과 유지 보수에 드는 비용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얘는 기계가 말했지만 해마다 쓰면 쓸수록 낡아지기 때문에 기름을 한 번 칠 걸 두 번 쳐야 되고 나사를 한 번 조일 걸 다음엔 두 번 조여야 되고 점점 손이 많이 가고 돈이 많이 들어요. 수리 비용이나 뭐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점차 증가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뭐 연도별로 이렇게 직선 형태로 늘어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연도별로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별로 안 늘어나는 것 같다가 어떤 시점부터 확 늘어나는 이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건 뭐 가정하기 나름인데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4년을 주기로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적다가 이렇게 올라가다 끝나고 다시 새 거를 사니까 또 이렇게 올라가다 끝나요. 그걸 이제 연평균으로 했더니 O&M 코스트가 4년 주기로 했을 때 평균이 이 정도 되죠. 네. 비교적 이제 너무 커지기 전에 끊었던 거죠. 그런데 O&M 코스트를 만약에 8년 주기로 제품을 재구입한다 그러면 이렇게 쭉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체 평균이 O&M 코스트가 해마다 1년 차에는 이 정도 들지만 4년 차까지는 똑같지만 5, 6, 7, 8은 더 커지잖아요. 그래서 O&M 코스트의 연평균 비용이 8년 인터벌일 때는 이렇게 더 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개가 트레이드 오프가 있습니다. 주기가 우리가 교체 주기를 점점 늘릴 때 CR은 적어지지만 주기를 늘릴 때 O&M은 오히려 증가한다. 이 두 개가 트레이드 오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늘릴 때 하나는 늘어나고 하나는 줄어들고 이렇게 해서 균형을 맞춰서 가장 작아지는 지점을 찾아야 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4년으로 해봤다가 5년으로 해봤다가 이렇게 쭉쭉쭉쭉 바꿔가면서 언제 제일 좋아질 거냐를 따져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